정말 제가 간절히 말씀드리지만 이 난세일기는 안 사실 분은 안 사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분들은 미리 이렇게 사주시면 정말 난세를 여러분들과 같이 극복해 나가는데 순결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아무도 오염되지 않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난세일기를 좀 사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담긴 중요한 테마들, 여기에 이 핵폐기 문제라든가 우리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동학이 어떻게 해서 동학 경전이 발간되게 되었는가, 이런 모든 중요한 문제가 실려 있고 그 제일 끝쪽에는 우리 민족의 가장 근원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이 풍류라는 문제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명이라는 것은 밝음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불화 이괴죠. 이런 말을 했는데 속이 비었다, 허하다. 이게 명이 땅 밑으로 쫙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땅 밑으로. 여기가 땅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빛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게 명이. 이 대상전의 저자가 뭐라 그러냐면 밝음이, 이 밝을 명자죠. 밝음이 어디로? 어디로? 땅 밑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땅 속으로 들어가서 밝음이 사라진, 밝음이 해침을 당한 이 시대가 명이다. 이 상전이 대상전은 그대로 그냥 한 거예요. 항상 이 대상전이라는 사람은 정말 이 천재적인 사람인데 그냥 밝음이 땅 밑으로 들어간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상이니까 상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명의의 모습이다. 그렇게 될 적에는 군자는 이러한 명의궤의 모습을 본받아서 대중에게 임해야 된다는 건, 이 군자라는 건 항상 꼭 정치적인 그 권력자뿐만이 아니라 선비라든가 뭐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대중과 더불어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뭐냐면 이게 워낙 깜깜한 시대니까 자기를 가리는 그러한 인생 자세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자신을 흐리는 거죠. 흐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나지 않도록, 뛰어나지 않게, 브릴리언스, 자기의 밝음을 가림으로써 오히려 밝게 한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난세를 사는 방법은 난세와 더불어 가야죠. 방법이 없어요. 도광양회, 자신의 재능이나 명성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 노자 58장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가 답답한 듯이 보이면 백성은 순후해지고 정치가 너무 세밀한 데까지 살펴내면 그 백성은 얼빠진 듯 멍청해진다. 이렇게 자기를 흐리는 것이 오히려 명하다라고 하는 아이러니가 여기에는 숨어있다, 이런 얘기죠. 저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방법은 너무 뒤쳐날 필요는 없죠. 우리가 뒤쳐날 필요는 없지만은 정확하게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이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괴사에 뭐라고 하냐면 명의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괴사가 뭐라면 이 명이라고 하는 어둠의 시대다. 어두워. 그러니까 갓난의 시대.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는 이런 갓난의 시대. 이 갓난의 시대에는 사람이 사실 이게 종교적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자기를 넘어서는 어떤 거대한 세계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갓난의 세월을 물음으로써, 계속 끊임없이 물음으로써 헤쳐나가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네가 있다.
아주 굉장히 짧은 세 마디지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지금 마치 우리가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 몇 시간을 봤잖아요. 국민이 그냥 텔레비로.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지도자가 잠자고 있었는지 뭐였는지 아무런 메시지를 바라지도 않았고, 거기 간 놈들이 다 도망갔고, 우리가 그 텔레비를 봤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순간이고, 우리가 결국 그 국민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그 세월호의 이 비극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촛불이라는 거는, 촛불이 아무런 촛불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촛불을 만들게 된 거는 세월호의 그 아픔이라고, 그 국민적 공감대가 결국 촛불을 만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세월호가 가라앉는 시간을, 바로 그 안타까움을 앞으로 30년을 봐야 돼요. 그게 지금 핵폐수 오염수 투기라고 하는 30년을 계속 하면 다 이제 고래가 죽어가고 새우부터 고래까지 다 죽어 넘어가고, 그게 어떠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앞으로 30년, 이 30년이 뭐겠어요? 죽을 때까지 세월호의 그 안타까운 장면을 계속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정부는 그 안타까운 세월호가 가라앉는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 그냥 아무 걱정 말고 가만히 쳐다만 봐라. 그런 시기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나라의 지금 정치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지금 효사로 들어가면 초구, 여기 초구라는 게, 여기 이제 명의괴가, 여기 명이라는 게 뭐냐? 밝음을 해치는, 이 어둠의 시대가 다가오는 때 이 초구라는 건 제일 처음에 이 시작이죠. 시각에 이 어드벤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바르잖아요. 예, 양 위에 양효가 있고, 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겠다. 바로 이거 나가는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나가자. 이걸 해치고 나가자. 그러면서 비상을 시도한다 이거지. 개척을 해 나가는 거야. 야, 이거를 내가 여기서 가만히 이 어둠 속에 묻힐 수 없다. 날아가자. 그래서 날아가는데 사람들이 다 보이게 하늘에 이러고 날아가면 안 되지. 그 날개를 가라앉히고 저공비행을 해 나가는 거야. 저공비행을 하면서 저 자세로 날아가는 거죠. 여기서 제일 나쁜 놈은 여기 있거든. 이게 군주거든, 지금 여기. 보통 때는 군주가 5인데 여기서는 이 명의의 상태에서는 5에 군주가 앉을 수가 없어요. 빚이 없기 때문에. 군주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 이 괴는 너무 나쁜 괴이기 때문에 군주가 6으로 가. 근데 왜 그러냐? 이놈은 근본적으로 이놈 자체가 군주가 도덕성이 없어. 밝음이 없는 놈이야. 흐리멍텅해. 자, 이건 나중에 다시 우리 현실과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군자는 가고 또 간다. 이걸 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군자는 여기에 가고 있다. 이 행위라는 건 어드벤처죠. 여기서 어드벤처 가는 거야.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 그냥 급하게 떠난 거지. 무조건 가자 떠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하여튼 가는 곳이 있다 이런 말이면, 어떠한 그래도 그 좌절하지 않고 목적을 향해서 쫙 가. 주인 유언이라는 건 주막집에 들린 거지. 자야 되니까 주막집에 사흘을 그냥 저공비행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거는 아주 그 해석이 자재롭고, 그리고 이게 상황이 그냥 이런 메타포가 잔뜩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새가 됐다가 막 또 주막집에 들러가지고 주인장이 유언이라는 건 되게 앞에 유언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다 일치돼요. 뭐라면 개소리를 한다 이거. 잔소리라는 말이 있다라는 말은, 그 주막집 주인이 그냥 막걸리랑 술 내오면서 밥이랑 막걸리 내면서 쓸데없이 구락가는 거예요.
당신 뭐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그렇게 저공비행을 하면서 그렇게 어디를 가는 거냐 그러면서 그 어떠한 이 모험의 시작을 저지시키는 보수적 세력들이 많다. 이 보수적 세력들이죠. 우리나라는 보수적 세력들이 항상 쓸데 없이 뭐 가느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진정한 군자의 이상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초효의 의미는 뭐냐면 성각자는 외로울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항상 슬프다. 자, 이렇게 하고 6.2로 갑니다. 6.2로 가요. 여기 이제 명인데 명의가 어디까지냐면 좌고 이 좌쪽 그 허벅지죠. 좌쪽 허벅지에 이거 아까 상처라고 그랬죠. 상처를 내는 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주역은 몸을 가지고 이 설명을 하잖아요. 이거는 좌쪽 허벅지까지 왔어. 걸을 수가 없는 거야. 행진을 해 어드벤처를 해서 가야 되는데 행진을 못해. 이럴 때는 건장한 말이 나타난다. 말이 나타나서 이 건장한 말을 타고 나아가게 된다. 모험을 하면은 도와주는 세력이 있게 마련이다. 용중마장이라는 건 아주 그 상황을 구함에 있어서 아주 건장한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게 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이렇게 되면 결국 길하죠. 결국 길한 결과가 온다. 9.3은 이제 9.3이죠. 여기 9.3은 남쪽으로 떠난다 이거야. 남쪽으로 떠난다. 근데 이 남수라는 것은 항상 이 중국에서는 저 남쪽을 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장자에도 보면 도남, 남으로 이렇게 어떤 이상을 향해 가는 걸 도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붕이 날아가는 게 대붕이 남쪽으로 확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는 그 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이상적인 그런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예루살렘이 갈릴리에 비해서 이게 아래인데 남쪽인데 항상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러거든. 예수가 항상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지 그 동사 쓰는 거 보면 항상 올라간다 그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센터니까는 위치적으로는 남쪽인데 그런 식으로도 여기서 이제 남으로 가가지고 처단하러 가는 거지. 죽이러 가는 거야. 밝음을 해친 이 괴수 그 원흉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가는 거야. 그 원흉을 처단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불가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 정말 계획을 잘 세워서 민중의 모든 바람이 모아지는 순간에 탁 쳐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지간 여러분들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왜냐하면은 지금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모습이 또 씩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방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지만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염수를 그거를 해양 투기를 한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건 상식의 문제지 이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저기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방조하고 여당 사람들이 의원들이 그거 가서 물을 마시고 그런 다음에 그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거기 가서 물을 마셔 그래.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모든 게 지금 원칙에서 어우러져 가고 있는 거죠.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북한이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북한이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굴복을 시키고 정복을 하고자 원한다면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를 잘 생각해서 해야지. 이렇게 무조건 그냥 죽일 놈들 이런 게 정치는 아니잖아요. 진짜 속으로 죽일 놈이라고 생각해도 겉으로는 점잖게. 항상 정치라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이중성이라고. 정치는 이중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중용의 도리를 잊고 지금 이렇게 막가파식으로 막 가는 이러한 정치를 우리가 과연 정치로 용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삑사리가 나면 안 되지. 이 역사의 그냥 뒤안길로 여러분들이 억압당하고서 그냥 바보가 되면 안 되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독일과 같이 그렇게 그 위대한 문화를 축적해온 그 독일의 군중이 그 나치의 이념에 그렇게 열광하면서 휩싸이게 되었는가.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뭐라면 6.4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입우 좌복. 좌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육의 좌복이거든. 명의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암흑을 야기시키는 것은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주역이 있고 이게 과거에는 틀린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날도 독일이 그렇게 간 거는 히틀러라는 한 개인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간 거예요. 히틀러는 웃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스피치를 자기가 한다고 자기가. 근데 수십만 명을 끌어모아놓고 거기서 한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앞으로 그런 광폭한 열광에 여러분들이 휩싸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나는. 지금 우리 역사가 엄청나게 무서운 이걸 당할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우습게 그냥 볼 그런 저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복이라는 게 아주 핵심 그 사람의 배때기 좌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면 그 속셈, 저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그놈의 핵심적인 그 생각이 뭐냐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 봐. 그래서 그 밝음을 해치는 마음을 다 파악을 해.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진짜 나쁜 놈이야. 이거 구할 길이 없어. 내가 이거 어떻게 가마를 주고 그럴 수 있어서 좌복까지 들어갔어. 근데 아니야. 그럴 때는 어떻게 지체 없이 나와라 이거야. 거기 있으면 희생당하니까. 그러니까 점괘를 했다가 이 사효를 얻으면 어떻게 되죠?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처한 상황에서 그걸 개선해 보려고 노력하지 말고 싹 빠지라 이거야. 그 효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에게 그 효사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싹 나와버려라. 그 다음에 오는 뭐예요? 기자. 근데 이게 기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 사람 이런 그냥 일반 명사라는 얘기도 있거든. 쉽게 얘기하면은 기자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역사적으로 기자일 수도 있어요. 기자가 이 어둠의 시대에 도광양해를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밝음을 가리고 미친 척하는 도회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리정이라고 하는 거는 기자와 같은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몸을 사리고 있는 그대여 결국은 앞길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면 결국은 이로운 일만 있을 것이다. 결코 지금 현재의 도광양의 도회가 결코 실패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기자 동네설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거를 부정하는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자 동네설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 고대사의 열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는 소위 말해서 은나라의 마지막 현자잖아요. 현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가 헤어졌고 여기 하가 있었다 그런다면 하는 이쪽 하남성 이쪽 중앙에 있는 건데 이 은나라라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면 동이족이 온 거거든요. 중원을 동이족이 온 거고 주나라는 뭐야? 서쪽에서 서이족이 온 거라고. 이게 중국의 판도가 하원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여기에 현인인 이 기자는 기자 본인이 고조선 사람이라고 봐야 돼. 여러분들 제 책 맹자 사람의 길 이거 2권으로 된 건데 맹자에 관해서는 가장 정확하게 해석된 겁니다. 근데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수는 동쪽의 저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이주하였고 명조에서 생애를 마치었으니 여기 나오는 지풍, 부하, 명조라는 이 모든 지명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책의 앞에 이루하 제1장을 보시면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생애를 마쳤으니 그는 동쪽 오랑캐 사람이다 그러거든. 그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생애를 마쳤으니 그는 서쪽 오랑캐 사람이다. 서이지인이다. 출신 지역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천년이고 세월을 격한 것만 해도 천여년인데 그러나 뜻을 얻어 천하의 중심인 중원에서 도를 행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이 두 사람이 부절을 맞추는 것처럼 정확히 일치한다. 선성인 순과 후성인 문왕의 생각이나 행동이 한 몸에서 나온 것처럼 동일하다. 맹자가 정확하게 동이 서이로 중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사마천이 중국은 원래 사망오제잖아요. 사망오제면 사망이라는 거는 신농시라든가 복희씨부터 신농시라도 이게 전설적인 이들이 있는데 뭐 여화까지 넣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기를 보면은 제일 처음이 오제 본기로 나간단 말이에요. 사망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사망 오제인데 왜 상황이 없어졌냐고 사마천을 욕하는 사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뒤에 왜 그런 줄 알아요? 상황이 이게 전부 동이족이거든. 동이야. 신농씨가 강씨예요. 여러분 강태공이라고 알잖아요. 강태공이 이 신농의 후예라는데 강태공이 살고 있더라. 산동 여기서 맨날 낚시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망오제라고 하는데 이 사망을 딱 이렇게 삼은 고조선을 중원 민족들이 시조로 모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북공정은 사마천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사마천이 뭐냐면 사망을 없애버리고 오제로 출발해가지고 황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처럼 단군으로 만들어버린 거거든. 중화민족은 원래 복잡해서 시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사마천이가 우리는 황제의 후손이다. 지금도 중국 가서 얘기해봐요. 다들 우리는 황제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황띠의 호우순.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기자 동네설이라는 게 이게 기자가 무슨 중국 사람인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조선이라는 게 윤내한 교수가 그 말하는 대로 이 만리장성이 끝나는 여기 이 끝에 여기 바로 옆에 나나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나나를 더서 이쪽 동북 전체를 해서 이게 지금 고조선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사군이다. 뭐 지금 기자가 조선에 봉하여졌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근데 이걸 부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기자는 중국에서 가장 위대한 뭐야? 당시의 문화체야. 홍범 구주가 전부 기자 머릿속에서 나온 건데 이 서경의 모든 그리고 중국의 정치의 대간이 홍범구주인데 전부가 뭐 한양에서 홍범구주고 다 홍범구주예요. 홍범구주를 만든 그 중국 문명의 대간을 잡은 사람이 기자인데 그 기자가 한국에 왔다.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야. 왜? 그 전에 이 사람이 조선으로 올 만큼 조선이 위대했다는 거를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거는 여기 온 거에서 봉했다는 게 아니라 고조선은 이 나나 쪽으로 가요 밑에 조그만 걸 얻어서 여기서 머물렀다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 기자가 여기를 다 어떻게 한 사람이 와가지고 문인인데 그냥 이 브레인인데 브레인이 오는 거는 그건 무려 환영해야죠. 고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들인데. 왔냐? 그래. 내가 저 조그만 구석에서 하나 살게 해줄게. 이게 동네설이에요. 동네설이라는 게. 이 고조선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중원의 모든 문명에게 필적할 만한 그러한 위세와 모든 격식과 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그러기 때문에 공자도 끊임없이 가고 싶다고 그랬고 맹자도 순임금을 동이지인이요 주나라의 문왕을 서이지인이라고 불렀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그 율곡 그 율곡이 신사임당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 쓸쓸해가지고 출가를 하잖아요. 금강산에 스님으로 갔는데 쓸쓸하게 했더니 어느 초가집이 그냥 다 남루한 초가집에 노승이 앉아서 딱 툇마루에서 좌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뭐 쳐다봐도 말도 안 하고 눈 감고 앉아서 이거 뭐 어떻게 말을 걸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부엌을 보니까 부엌에 불 지핀 자국도 없어. 그래서 아니 그 스님은 뭘 먹고 이렇게 버티십니까? 그러니까는 말도 안 하고 앞에 소나무를 탁 가리켜드리는 거야. 뭐야 그 생식 소나무 생식을 하고 저게 내 양식이요. 그러니까는 이 율곡이 참 대단하게 뭐냐면 공자와 석가가 누가 진짜 성인이겠소? 그럼 물은 거야. 소승을 놀리지 마시오. 그렇게 유치한 거는 나한테 질문하지 말아라 이거지. 그랬더니 율곡이 당신은 지금 스님인데 결국 불교라고 하는 이 부도는 이적지교다. 이게 오랑캐의 가르침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이런 데다가 그거를 베풀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는 스님이 다 순임금은 동이지인이요 문왕은 서이지인이라 했는데 누가 오랑캐입니까? 율곡이 불가의 묘처가 있다고는 하나 육아의 범위를 떠나지는 않소. 왜 스님과 같은 그런 훌륭한 인재께서 유를 버리고 석을 구하셨습니까? 왜 불교로 돌아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러니까 중이 육아에도 즉심축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소? 맹자는 성선을 말할 때마다 요선을 말하는데 그게 어찌 직심직불에 다를 바가 있겠소? 비색비공 하등어야. 비색비공. 색도 아니오 공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상 보여지는 현상도 아니고 저 본체도 없다. 비색비공이라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딱 물으니까는 율곡이 있다가 앞에 있는 소나무를 하시면 저것이오. 대화가 진진하게 흘러가는데 그걸 내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우리나라의 선비들은 다 이 조선 선비들도 속으로는 다 순임금 어쩌면 중국의 고대 문명이라는 게 다 우리 동이족에서 온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다 했다는 거죠. 율곡의 이 대화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는데 이거를 내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서 보면은 그 불교다, 유교다 이런 유치한 개념들을 진짜 사상가들은 초월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 우리가 그런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이거 끝내야 돼요. 불명해. 육이 정말 나쁜 놈인데 이놈으로 인해서 전부가 여기가 지금 암흑에 휩싸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진짜 밝은 데가 없는 놈이야. 근데 이놈이 처음에는 잘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이 등극할 때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모으면서 하늘 높이 승천이라도 할 듯한 밝은 기세였는데 근원적인 밝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놈의 종말이 뭐냐,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그 시체가 땅에 묻힐 뿐이다. 아주 가혹하게 이 명의교의 결론은 명의를 생산한 명의의 주범인 그 자는 처단을 시켜야 한다. 이 주역은 천자라도 목이 잘린다. 그렇기 때문에 역은 변화의 책이고 혁명의 서라고 불리는 거예요. 주역의 위대함은 바로 혁명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땅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목이 잘릴 생각을 먼저 하고 덤벼라. 이것이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주역은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